자, 수사 준칙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 준칙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이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 제정된 것인데 양이 많죠. 그래서 파일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교재는 페이지 37페이지 펴보시면 되고 핵심 정리 가지신 분들도 이 수사 준칙은 그대로 통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되는 페이지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사 준칙은요. 총칙 있죠. 총칙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사 파트가 나오는데 저 뒤로 가면 그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나와요. 그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그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번 경찰 1차 시험 문제도 그 수사 준칙에서 임수사 쪽에서 시험에 나왔죠. 통칙에서는 뭐 형사법에 있는 내용들, 뭐 일반적인 뭐 설명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시험과는 별로 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신문제 안 나오죠? 3조를 보게 되면 수사의 기본 원칙 나오는데 1항, 뭐 2항 전부 다 뭐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제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3항을 보게 되면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 뭐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올 거 없죠?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밑에 뭐 관련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것 밑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다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문제 안 돼요. 그냥 간단히 가시면 됩니다. 뭐 사항도 그렇고요. 분리금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5절 가보게 되면 자, 검사와 경찰은 공소 제기 전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보면 2항 됐고 3항도 보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장관 그 다음에 청장 여기도 청장이죠? 청장은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사건 이 공개에 관련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해놨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6조 가보면 역시 검경 수사권 얘기죠.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공소 제기에 있어서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도 뭐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조 가볼까요? 중요 사건 협력 절차인데요. 자, 검사와 경찰은 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입니다. 자, 밑줄자 끄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 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이고요. 주한, 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그 가족이나 초청 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3번. 3번 이런 것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1번, 2번, 3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이라든지 증거 수집 대상이라든지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호 서로 간의 의견 제시 교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1번, 2번, 3번 사건에서 이 세 가지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7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8조도 뭐 볼 거 있나요? 자, 8조 보시면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뭐 단서가 되어 있고 뭐 됐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된다. 뭐 그렇겠죠. 시험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쭉 내려 볼게요. 자, 구조도 보게 되면 수사기관 협의에 나와 있는데요. 별령 없죠? 별령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뭘 둔다?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는 거예요. 둔다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네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한다 되어 있고
자, 이 수사기관 협의회는 반기입니다. 반기마다 정기적 개최입니다. 정기적 개최. 요 반기입니다. 뭐 1년마다가 아니에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리고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반기마다 정기적 개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원칙이고 뒤에 것이 예외 조항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볼 거 없죠? 자, 제 3장 수사 갑니다. 됐고 3장에서 5절. 바로 왜 5절로 오게 되냐면 1절, 2절, 3절은 저 임의수사 강제서 쪽입니다. 그건 다음 강의 때, 다음 파일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건너뛰고 5절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권. 그렇죠? 이것은 형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형소법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검사는 그랬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소법 말합니다. 형소법에서 197조 3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7일 밑줄 그시고 7일 내에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만 됩니다. 자, 사망. 자, 검사는 이 항에 따라서 사건기록 등본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네요. 30일 밑줄 쫙 끄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30일인데 30일 이내에 그랬는데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 기간은 10일이다 이게요. 그러면 최대 30 플러스 10일이니까 최대 며칠? 40일입니다. 40일 이내에 법 197조 3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해서 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 한번 봐두겠습니다. 2항에서 7일 동그라미, 3항에서 항상 숫자 나오면 1순위입니다. 숫자 나오면 자 30일 동그라미, 여기 10일 동그라미. 그리고 한 차례입니다. 두 차례 아닙니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한 차례 빠지면 틀려요. 연장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40일이다. 됐고 그 다음 4항, 5항, 6항 가볼까요? 사법경찰관이 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송치 요구받은 날로부터 역시 7일이죠. 7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도 경찰이죠. 그렇죠? 2항도 사법경찰관은 7일 내에 6항도 사법경찰관은 송치받은 날로부터 7일 내. 경찰은 전부 다 7일짜리네요. 7일 받으시고요. 숫자 10을 바꾸면 틀려요. 자, 됐고. 자, 5항이나 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일에 임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 기간을 정해서 경찰관에 통지할 수 있다 했고, 별로 내용이 없네요. 그쵸? 숫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쭉 보시고 46조 됐고 47조도 됐고, 그쵸? 별 내용 없죠? 자, 쭉 보시면 돼요. 자, 다음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나와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수사준칙은 두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세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한 문제가 어디 쪽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임의수사 강제서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숫자만 체크하고 넘어간 것 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제 6절 나오죠. 수사의 경합. 자, 검사와 경찰은 자, 법은 형소법 말한다 그랬어요. 197조 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죠.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렇죠?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적 선후 관계는요. 검사 영장 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접수 동그라미 치시고 접수 시점입니다.
접수된 시점, 발송시가 아닙니다. 접수된 시점을 넣고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이 항에 따른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돼 있고.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 2항 잘 받으세요. 2항. 자, 수사 경험에 따른 사건 성취 나오죠? 검사는 형소법 190조 4 제1항에 따른 경찰관에게 사건 성취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거죠. 서면 당연하고요. 구술로 하겠습니까? 서면을 하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경찰 나오면 다 7일짜리네요. 7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중복수사 방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사법경찰관 결정 나오죠. 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됐습니다. 뭐 별도로 나올 거 없습니다. 자, 쭉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도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여기도 보면 또 보시면 역시 경찰 얘기 나오죠. 경찰관이 수사 중지 결정을 했을 때는 역시 7일짜리입니다. 경찰 나오면 무조건 7일짜리입니다.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때 검사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짜리입니다. 검사는 30일이에요. 네, 반환해야 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숫자 받으세요. 자, 다음. 자, 검사 결정되어 있죠? 역시 구분에 따라서 다음 결정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쭉 내려와서 자, 결과 통지 나오네요. 자, 검사나 경찰은 자, 51조나 52조에 따라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1조나 51조에 어떤 결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했을 때는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지해야 한다. 됐고, 일단 끊으세요. 자, 51조 1항 제4호 감옥에 따른 피의자 중지. 그 다음에 52조 1항 제3호에 따른 기소 중지. 자, 피의자 중지죠? 중지. 여기 기소 중지죠? 중지 결정을 했을 때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해주면 돼요. 요 사람에게만 통지해주면 된다. 자, 됐죠? 별거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도 별거 없죠? 자, 다음 54조. 자, 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51조 1항 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이 수사중지 결정이에요.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경찰관서의 장 아시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틀려요? CF 검사하면 틀려요. 검사나 검사장 하면 틀려요. 검사나 검사장 하면 틀린다고요. X 경찰서 장입니다. 에 바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자, 됐고 그 다음 3항 볼까요? 자,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 중지 결정이 이 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그쵸? 이렇게 다음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의심이 들 때에는 검사죠?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 검사에게 소송법 190조 3에 따른 실행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입니다. 신고.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1항하고 3항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 쓰면 틀립니다. 바꿔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3항 같은 경우에 검사 대신에 상급 경찰 관서의 장이라고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교하시라고요. 두 가지. 네, 됐습니다. 자, 55조 볼 거 있나요? 자, 검사와 경찰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했을 때는 역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됐고 밑에 거 됐고 그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용과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실무가들이야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보겠지만 우리는 시험 물어봐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시험용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 뿐이에요. 볼 거 없죠? 자, 쭉 내려와 보시면 56조.
검사, 경찰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해서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죠?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할 때는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뭐 나올 거 없고요. 그 다음 것도 나올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걸 또 나올 거 없죠? 나올 거 없습니다. 자, 건너갑니다. 자, 제2절입니다. 자, 사건 성취와 보안 수사 요구 나왔네요. 자, 58조. 볼 거 없죠? 볼 거 없어요. 자, 볼 거 없어요. 시험용과 관련된 거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59조 가볼까요? 자, 요 1항이 이제 요번에 1차 경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나온 게 별 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검사는 소송법 245조 5 제1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요. 특별히 직접 보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로 닫고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뭐다? 직접 보안 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근데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예외인 것이고요.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겠죠? 이 지문 그대로가 아니고요. 이 지문을 축약해서 이번에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검사가 법 197조 2 제1항 1호에 따라 경찰관에게 송치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쵸?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뭐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문제 아닙니다. 뭐 됐고. 뭐 이것도 된 것 같고요. 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60조네요. 방법과 절차. 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일단 끊어볼까요? 다만 보안 수사 대상의 성질이라든지 사안의 성질이죠. 사안의 성질이라든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될 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네요. 뭐 시험 문제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별거 아니니까. 그쵸? 자, 그 다음도 보면 뭐 전부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수를 이행했을 때는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았을 때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별거 없죠? 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대로 검경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시험 문제와 별로 관련 없습니다. 61조. 자, 검찰청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쵸? 징계를 요구할 때는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그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20일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20일짜리네요. 30일이 아니고 이 안에 또 왜 20일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20일입니다. 숫자는 뭐 그다지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 불성취 됐고요. 자, 밑에 63조 볼까요? 자, 검사는 소송법 245조 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하는 때는 다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동그라미. 네,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검사는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경찰관이 재수사를 요청할 때는 뭐다? 90일 내에 해야 된다. 일단 끊고요. 끊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역시 90일. 그렇죠?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90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 사안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넘어서도 가능하다.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자,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됐을 때, 두 번째는 증거 등이 허위,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났을 때는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이 숫자 좀 봐두세요. 숫자. 아직 안 나왔지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숫자 한번 받으시고요. 자, 나머지는 됐죠? 다 서면주의입니다. 다 서면주의. 서면주의 하는 거예요. 자, 64조입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 자, 경찰은 재수사를 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리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렇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1번,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죠?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면 됩니다. 자, 불송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역시 검사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뭐 됐고요. 자, 2항. 자, 검사는 경찰이 1항 2호죠. 2호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송치 결정.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 요청한대요. 안 된다 이거. 그쵸? 한 번 했으면 됐지. 그쵸? 한 번 했으면 됐지.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또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땐 또다시 재수사 요청이 안 돼요. 그쵸? 또 탁구만 칠 거예요. 핑퐁 탁구만 칠 겁니까? 그쵸? 다시 재수사 요청이 안 된다. 한다 그러면 틀려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자, 됐어요. 다만 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그쵸? 관련 법리에 위반된대요.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체증법칙에 위반되거나. 이걸 다 밑줄 그어야 돼? 여기만 밑줄 그으면 안 될까? 그렇잖아요? 다 밑줄 그으실 분은 그으시고. 자, 1번, 2번. 또 공소시효,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 부당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 이게 3번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일 때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얼마? 30일입니다. 30일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수송법에 따라서 사건 송치를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검사가 하는 건 다 30일짜리가 많죠. 그쵸? 검사가 하는 건 30일짜리가 많아요. 30일짜리가 많고, 그 앞에 이제 며칠짜리가 있었죠? 90일짜리가 있었어요. 90일짜리가 소송법에 하나 있는데, 그쵸?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교재의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중간 파트 가보면 진한색 글씨로 90일짜리 있죠? 그 이번에 경찰심에 나왔거든요. 그거 있고요.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다시 재수사 요청이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건 성취 요구를 명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숫자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조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칙 66조 보시면 볼 거 없죠? 볼 거 없어요. 자, 67조 가볼까요? 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데, 자, 검사, 경찰은 촉진법 제2조 1호에 따라 자, 형사사법 업무 관련된 문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게 뭐죠? 킥스야, 킥스. KICS, 그쵸? 킥스를 이용하라. 그리고 그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킥스에 저장 보관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끊고 예외가 있네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킥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거. 그때는 피의자나 경찰이 쓴 게 아니죠. 경찰이 쓴 것이 아니고 피의자나 관계인이 썼기 때문에 이때는 킥스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킥스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그렇죠?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킥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그렇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또는 장애라든지 정산망에 오류가 떴을 때는 그것도 넣을 수 없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굳이 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8조 됐죠? 69조 볼까요? 자,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본인 부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는 부분, 본인의 제출한 서류 전부 일부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의 전부 일부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고소 고발장, 이의신청서 등이 있죠. 이것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행범 체포서, 긴급 체포서, 체포영장 이런 것들도 역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신청할 수 있는 걸 한번 제가 묶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고소장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서부터 구속영장까지.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1항부터 4항까지의 문서 등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을 때는 검사나 경찰은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그렇죠?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제외하고서는 열람복사를 허용해 줘야 돼요. 자, 됐고 70조 볼 거 없죠?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됐고요.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무수사 강조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